안녕하십니까. 경주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에어건도 강력해서 먼지도 틀고 시원하게 세족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오늘부터 살수 장치를 낮에 가동을 했네요.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물 호수가 연결되어서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부분이 딱딱한 땅이었는데 살수를 한 덕분에 몰랑몰랑한 땅도 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 봄에 맨발 걷기를 놓치면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발 봄에 시작하십시오. 저도 요즘 맨발 걷기를 매일 2시간 정도 합니다. 낮에는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밤에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아까 한 분 계셨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6시부터 4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모니터 화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눈도 피곤하고 또 그럴 때 이 맨발 걷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시가 넘은 시각에 와서 지금 12시가 약간 넘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쁘고 하면 스케줄이 바쁘면 또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을 때 야간이라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좀 시간을 늘리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30분, 40분 일주일에 서너 번 하셔서 아유 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아주 몸이 불편하시거나 고령이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쩔 수가 없지만 신진대사가 떨어진 분들에게는 그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고 그리고 몸의 기능이 크게 문제가 없는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늘리십시오. 초반에 아이고 1시간 했더니 허리도 아프고 몸살기도 있고 뻐근하고 아이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또 핑계를 대는 분은 핑계거리가 자꾸 보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정해놓고 그게 맞춰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답정너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하면 자꾸 긍정적인 부분이 보여집니다. 한 예로 겨울에 맨발 걷기 할 수 없어 추워서 위험하고 동상 걸리고 감기 들고 안 돼 봄이 되면 해야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겨울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장점이 꽤 많습니다. 특히 온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만 이렇게 꺼내 놓으면 어싱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서는 털신 이런 거 있잖아요. 밑바닥만 이렇게 빵글을 밑창만 떼내어서 위에는 털신 그대로 신고 겨울에도 꾸준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고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독충이나 뱀이나 이런 위험한 곤충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디를 밟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추위에 못 견디기 때문이죠. 그래서 풀숲이나 잔디나 이런 곳에도 이제 독충이나 벌레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하면 여름에 하는 것보다 훨씬 하고 난 후에 냉수에 깨끗이 씻고 또 한참을 이제 있다가 한 30분 후에나 발 온도가 정상으로 이제 속까지 그렇게 되면 그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는 패턴을 유지하시면요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겨울 어싱은.
그러나 봄의식이 효과가 또 없느냐. 아이고, 그러면 겨울에 할 걸. 독충의 위험도 없고 벌레도 없고 안전하게 살균이 되고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말은 압니다만은 봄에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자연이 아름답고요, 시각적인 그리고 후각적인 꽃향기 나죠. 그리고 또 곤충이나 새들의 노래 소리나 또 움직임이 아주 예쁘죠.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봄에는 이제 봄비도 오고 또 촉촉한 땅에도 밟아도 발이 시리지 않기 때문에 어싱 효과가 또 아주 좋아집니다. 어싱의 효과는 면적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땅이 얼마나 넓은 면적으로 오랜 시간 땅과 적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자연 전자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또 항염증, 항노화, 항산화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봄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봄에 시간을 좀 늘리지 않으면 여름에 늘리려면 체력적으로 무리가 옵니다. 에너지 소비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봄에 충분히 시간을 내어서 차라리 뭐 들을 거나 강의 들을 거나 또 이렇게 영어 회화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공부하듯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 시간이 2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좀 뻐근한 거 정상입니다. 운동을 신발을 신고 하는 것보다 맨발로 하면 근육과 인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자극이 더 크기 때문에 초반에는 무릎도 시큰거리는 것 같고 허리도 뻐근한 것 같고 몸살기 비슷한 게 납니다. 그때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 뭐 영양제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시면서 이렇게 힘을 키워가는 중이니까요. 다만 발을 깨끗이 흙이나 오염된 또 박테리아나 평상시에 접하지 않던 미생물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흙 속에 박테리아가 있어서 우리 몸에 유익균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또 미처 적응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비누로 깨끗이 발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무좀이 흙 속에 또 무좀균이 생기거나 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것은 흙에 무좀 걸린 사람이 밟아서 땅을 밟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발을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무좀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금방 살균이 됩니다.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을 묻은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풋크림이나 로션, 바셀린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족욕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족욕기가 없습니다만은 반신욕이나 족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혈액순환이 확 되고 노폐물이 또 확 빠지고 또 활성산소도 중화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맨발 걷기를 왜 오래 해야 하느냐? 좀 뻐근하고 이래도 그거는 스트레칭이나 체조나 이런 것들로 병행을 하시고요. 이게 자연 전자가 전기처럼 휙 이렇게 자연 전자가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충분한 양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 한 방울 퐁 튀었다 해서 몸이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물이 충분히 적셔지고 해야 몸이 씻겨지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이 자연 전자가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화가 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뭐 지압 효과나
아치 요가나 혈액순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가장 핵심 효과인 활성산소 중화 효과는 최소한 40분 이상 할 때 어느 정도 인체와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40분을 하시던 1시간을 하시던 또 2시간을 하시던 이렇게 시간이 길수록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걷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압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죠. 그리고 근골격계가 이렇게 계속의 자극을 받으면서 그와 또 몸에 이렇게 튼튼해지죠. 그리고 어싱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중화가 되죠. 그러면서 걷는 동안에 근육과 인대도 좋아지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면서 몸의 염증도 노화도 정말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맨발 걷기는 길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속도는 개인 차마다 다 다릅니다. 어린이들은 막 뛰어도 되고요. 아이들은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기 몸에 맞게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속도로 가시고요. 또 어싱 효과는 발을 빨리빨리 떼는 것보다 천천히 이렇게 떼는 것이 땅과 접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만약 뛰고 싶다면 또 맨발 걷기도 하시고 발을 씻고 또 신발 신고 이렇게 다름질도 하시길 바라고요. 맨발 걷기는 사람이나 또 땅이나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적절한 속도로 그렇게 하시지 딱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하시면 스트레스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중화가 되고 갑자기 뇌경색이나 뇌졸중 그리고 혈전으로 인해서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인지 능력이나 뇌세포를 자극하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정말 이 발 자극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로 탁구공 들어 올리기나 발가락으로 수건 집어 올리기 등 이런 거 노인센터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발 자극은 곧 뇌 자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발은 바로 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을 꾸준히 자극을 하면 뇌가 살아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기억력이 좀 살짝 잘 돌지 않으시거나 깜빡깜빡 하시거나 그리고 왠지 잘 잊어버리는 분들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봄에 놓치지 말고 가족이라도 같이 데리고 본인도 오시고 또 자녀들도 함께 이 맨발로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하느냐. 또 일상생활을 깨뜨릴 만큼 그렇게 시간을 내지는 말고요. 그래서 잠을 한두 시간 줄이더라도 맨발로 한두 시간 걷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꼭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천재 유치원이라고 제가 유튜브에 본 적이 있는데요. 권태광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시길래 저도 유튜브를 찾아서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천재 유치원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이 덤블링을 하고 맨발로 뛰고 맨발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인 1학기도 하고
악기도 굉장히 잘 다루고 체육이나 반사신경, 운동신경도 너무 좋고, 조그만 애들이 고학년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 애들이 절비하고 아이들이 총명하고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맨발로 다니니까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유명한 천재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발로 하면 이 균형 감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신발 깔창이나 밑창으로 의지해서 그것이 충격을 다 흡수해 버리면 이 자잘하게 발 근육과 인대가 균형을 잡을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이 그걸 대치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벗어버리면 이제 잃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자극이 바로 뇌 자극이 돼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황성공원은 어제는 흙을 새로 딱딱해서 새로 얹어놨는데 좀 거칠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다녀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까지는 살수 장치가 없거든요. 1차에 조성해놓은 저쪽에만 살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 하시면서 이제 가장 많이 또 핑계로 대시는 이유가 발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한번 해봤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5걸음도 못 가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걷고 있는 시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과 반비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1시간을 걸으면 노년에 1시간을 침대에서 누워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 그래도 맨발 걷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로 이제 해서 또 아들도 있고 한데 살고 있는데, 하여튼 오랜 10년인가 5년인가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또 포옹하는 그것들을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부르더라고요. 아들아, 아빠가 일어섰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너무 행복해 하면서 아빠 휠체어 없이 아빠가 걷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걷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귀찮아,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내일 걷지 이거지만, 진짜 하반신이 마비된 분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아이고 내가 발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걷겠다 그러면서 늘 무기력하고 어깨가 결리고 50견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저런 질병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맨발 걷기 해보십시오. 일단은 40분 정도 해보시고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결코 손해보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맨발 걷기의 또 가장 큰 효과는 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권태강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발자국이 뇌까지 올라가면서 장기를 다 통과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장이 부드러워집니다. 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 배변 활동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국민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 땅을 보십시오. 지금 아프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걸 이기고 한 달만 해보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이틀 만에 물집이 생겼거든요, 발바닥에. 근데 그 이후로는 산을 뛰어다녀도 물집이 안 생깁니다. 마사이족도 처음부터 발이 그렇게 발바닥이 튼튼했겠습니까? 맨발로 사냥을 하고. 처음부터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물집도 생기고 천천히 걷고 하다가 이제 발바닥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속살은 부드러워집니다. 탄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 내재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왜냐면 발바닥에도 코어 근육이 있거든요. 복근에도 코어 근육이 있듯이 속에 발바닥에도 근육이 생깁니다. 인대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웬만해서 넘어지지를 잘 않습니다. 균형을 잘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맨발로 처음에는 좀 아픕니다. 그리고 몸이 좀 어딘가 안 좋은 분들은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또 안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당뇨라든지 다른 질환이 있어서 또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자기 몸 상태를 아시잖아요. 말초신경이 무디어서 당뇨나 이런 것들로 감각이 무디어져서 안 아픈 거하고, 그것이 이상이 없는데 발을 디디면 따끔따끔하고 못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발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고 얇아져 있고 발에 근육이 없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좋은 땅에서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걷고 일주일을 걷고 한 달 정도 걸으면 막 뛰어다녀도 될 정도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발바닥에 근육이 있어야 그럴 때마다 혈액을 쫙쫙쫙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붓거나 쥐가 잘 나는 분들도 맨발 걷기를 하면 다리가 붓거나 쥐가 나는 것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을 쾅쾅쾅 위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림프액이 팡팡팡팡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부종이나 다리가 무겁거나 이런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보통 다리가 붓거나 다리가 뻐근해서 또 벽에를 놓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이런 경우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꾸준히 한 달 정도만 제 말씀을 들으시고 발 관리 그 대신 잘 하시면서 상처가 안 나도록 좋은 땅에서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쭉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나 관절이 좋아지고요. 그 발 아픈 것이 싹 사라지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이 됩니다. 저는 특히 산을 좋아하는데요. 솔방울이 있고 또 거칠고 나뭇가지 있고 그런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 황성공원도 너무너무 좋은 제 애용하는 장소지만요. 그때 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거친 땅에도 한번 밟아보시고 자갈이 있는 강변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해변에도 한번 가보시고 음식의 맛을 여러 가지 보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산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한 달 동안은 발이 아파도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하는 사이에 피가 맑아집니다. 혈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뇌가 총명해집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잘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뼈를 관절을 잘 잡아줘서 여러모로 일거다득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본인이 먼저 해보시고 또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권해서 또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이 맨발 걷기 습관TV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황성공원 옆에는 일반 산책로입니다. 마사토길인데요. 비가 와도 질퍽질퍽하지 않습니다. 또 황토길이 비가 올 때는 질퍽하면 일반 마사토길도 살살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걸으시려면 발이 좀 아프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걷고 나면 발이 전혀 오히려 따끔따끔한 자극이 기분 좋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2번 하고 4번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꾸준히 조금씩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서서히 올려가시고 중도에 조금 아프고 몸이 욱신거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당연히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 생각하시고 또 그 시기에는 비타민도 드시고 또 마그네슘 드시는 분도 드시고 또 계란이나 영양가 있는 것도 드시면서 체력을 키우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태강 교수님은 맨발학교 하시면서 초기에 이명 또 교육부 일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했는데 이명이 생겼답니다. 이명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비문 증상, 눈앞에 모기들이 막 수백 마리 날아다니는 것 같은 비문, 그것은 한 6개월인가 걸렸다더라고, 사라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건강의 호전 효과들을 맛보셨기 때문에 맨발 학교를 통해서 꾸준히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맨발 걷기의 양대 산맥이라면 박동창 박사님과 맨발학교 권택환 교수님이시거든요. 또 그분들에게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영상도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또 자연 친화적인 또 인공지능 시대의 자연지능이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황성공원에서 습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